기본적인 프레임에 각각의 컴포넌트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윈도우 프레임은 JFrame 클래스의 생성자 혹은 setTitl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제목 표시줄에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목을 표시를 해주고, 필요에 따라 뒤에서 다룰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메뉴를 부착을 해주는 일이 수반이 될 거예요. 프레임의 컨텐트 페인에다가 add 메서드를 통해서 각종 컴포넌트들을 부착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 중에 하나, JButton이라는 버튼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부착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JButton이라는 클래스에 가보면, 자, 생성자로 인자 없는 생성자도 있지만 버튼의 레이블을 생성자의 인수로 취하고 있는 그런 생성자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버튼 객체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앞선 영상에서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봤었죠. 내 클래스 내에 프레임 객체를 명시적으로 두거나, 혹은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아서 내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두 방법 모두 다 공통점으로 보면 생성자를 통해서 기본적인 프레임의 설정 상황들을 지정을 해 주었고, 그 안에서 프레임이 가시화되어지기 전에 build.gi라는 나만의 메서드를 별도로 줄여줌으로써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현재 JButton이라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해주되 임포트가 필요하겠죠. 버튼 객체가 생성이 되어지기는 했어요. 자, 이렇게 생성되어진 버튼 객체가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화면상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항상 컴포넌트 객체는 생성되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프레임에 연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프레임에 연결되어지는, 즉 부착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프레임 객체에 대해서 버튼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따져본다면 프레임 객체에 대해 getContentPan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프레임 중에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부착할 수 있는 컨텐트 페인팅에 대한 참조값을 얻어내야 될 것이고, 현재 얘의 반환 타입이 컨테이너 타입의 참조 변수이니까 awt의 컨테이너를 임포트해 주어 가지고서 얻은 참조값에다가 add 해주기를 버튼 객체를 추가해 주어라 라고 처리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는 프레임의 내용물로 하나의 버튼이 잘 부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프레임의 4개 층에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부착할 수 있는 층은 기본적으로 컨텐트 페인팅이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굳이 컨텐트 페인에 대한 참조값을 얻지 않더라도 프레임 객체에 대해서 바로 add 처리를 해주게 되어지면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컨텐트 페인에 대한 참조를 얻어오지 않고 프레임에 직접 컴포넌트를 부착할 수 있다 정도 확인을 해둡시다. 자, 다만 지금과 같은 구성에서 보면 현재 프레임을 가득 채워서 하나의 버튼이 배치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복잡하게 화면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컨테이너 상에 컴포넌트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일일이 좌표 값들을 기술을 해서 각 컴포넌트를 어디에 배치해줘야 하는지를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될 거예요. 따라서 각 컨테이너 객체는 기본적으로 배치 관리자라는 객체와 같이 상호작용해서 자신에게 add 되어지는, 즉 부착되어지는 컴포넌트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컨테이너에다가 컴포넌트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그 컨테이너에 연결되어져 있는 배치 관리자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배치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배치 관리자는 현재 부착되어지는 컴포넌트를 컨테이너의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로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치 관리자는 보통 각 컨테이너 클래스에 setLayout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특정한 배치 관리자 객체를 지정해 볼 수도 있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배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컨테이너마다 기본적인 배치 관리자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JFrame 같은 경우나 뒤에서 살펴볼 JDialog 같은 경우는 보더 레이아웃이라는 배치 관리자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JPanel이라는 컨테이너는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배치 관리자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배치 관리자마다 갖는 특징들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 배치 관리자들은 java.awt 패키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클래스들이에요. 자,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부착되어질 컨테이너의 상단 중앙 기준으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배치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컴포넌트 옆에 줄줄이 부착되어져 나가되 항상 위쪽 열에 맞춰서 가운데 정렬되어질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줄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들은 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 다음 줄에 배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배치보다는 수평적인 배치, 즉 한 줄에 배치할 때 종종 사용되어지고, 각각 배치되어지는 컴포넌트는 그 컴포넌트의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적절한 크기 값으로 설정이 되어지는 특징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반면에 보더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화면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즉 북쪽, 남쪽, 서쪽, 동쪽, 그리고 가운데라는 5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에 하나의 컴포넌트를 꽉 채워서 배치해주는 특징들을 가져요. 반면에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화면을 일정한 격자 모양으로 나누어서 모는 종이 나누듯이 나누어서 각각의 영역에 하나의 컴포넌트들을 꽉 채워서 배치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배치 관리자입니다. 보통 보더 레이아웃이나 그리드 레이아웃은 자신에게 할당되어지는 영역을 꽉 채워서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플로우 레이아웃과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더 레이아웃과 그리드 레이아웃은 각 영역에 하나의 항목씩만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는 차이점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 더불어서 보더 레이아웃과 그리드 레이아웃은 플로우 레이아웃과 다르게 보통 수직적인 배치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드 레이아웃은 모든 공간을 다 일정한 크기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보더 레이아웃은 이 그림은 좀 맞지 않지만 센터 영역이 가장 넓게 차지가 되어지고 양쪽 모서리 부분에 각각 추가의 컴포넌트들을 배치할 때 종종 사용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치 트럼프 카드를 쌓아 놓는 것처럼 모든 컴포넌트들을 한 줄로 쭉 쌓아 놓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는 제일 앞에 보이는 컴포넌트만 보여지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죠. 나머지 컴포넌트는 최상위 컴포넌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어지다 보니까 보통 사용자 이벤트에 따라서 카드 레이아웃 객체가 적절하게 컴포넌트들의 표시 순서들을 바꿔주게 되어지는, 즉 우리가 탭 화면처럼 제한되어진 공간을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교차해서 나타내고자 했을 때 종종 사용되어지는 그런 배치 방법입니다. 이번 학기 우리는 이 3가지 배치 방법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배치 관리자가 지정되어지지 않은 컨테이너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각각의 컴포넌트를 어디에다가 얼마의 크기로 배치할지를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기 때문에 그 컴포넌트를 배치할 때마다 마치 우리 프레임을 윈도우에 배치했을 때처럼 setSize, setLocation이나 혹은 setBounds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크기와 위치를 일일이 지정해줘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방식의 윈도우 구성이나 두 번째 방식의 윈도우 구성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어지면 생성자 부분들은 프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을 할 뿐이기 때문에 현재 프레임의 크기나 위치를 설정하는 일을 제외하고 나서는 바뀌어질 부분들이 거의 없겠죠. 그저 달라질 것은 build.GUI라는 함수를 통해서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뿐일 것입니다. 자, 이 함수 안에서 프레임 객체에 대해서 setLayout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특정 배치 관리자 객체를 지정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null 값을 부여해 주게 되어지면 배치 관리자를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컴포넌트를 배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버튼 5개를 반복문을 통해서 만들어서 현재 프레임에 부착하는 일들을 수행을 해볼 거예요. 현재 각각의 버튼의 레이블들은 문자열 연결 연산을 통해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버튼 레이블을 갖도록 했죠. 명시적으로 보면 스트링 클래스의 밸류어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꼼수를 통해서 문자열의 연결 연산을 통해서도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구문을 빼고 한번 수행을 해봅시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현재 화면상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지지 않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현재 내가 배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튼 객체를 만들어서 프레임에 부착했다 하더라도 어디에다 얼마의 크기로 버튼들을 만들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각각의 버튼 객체에 대해서 stepBound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어느 위치에다가 얼마의 크기로 버튼을 만들어서 부착해라 라는 것을 일일이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버튼의 크기는 모두 다 100x30인 것이고 버튼이 표시되어질 위치는 X값은 같고 Y값만 40픽셀씩 증가되어지는 형태를 취한 것이죠.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1번부터 5번까지의 버튼이 순차적으로 배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배치 관리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일일이 버튼들을 어디에다가 얼마의 크기로 배치할 것인지를 지정해 줘야 되다 보니까 중간에 새로운 버튼을 하나 추가하거나 혹은 기존의 버튼을 삭제한다든가 하는 행위들이 다소 프로그래머를 복잡하게 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좀 더 유연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치 관리자를 사용을 해볼 것인데, 자, 첫 번째 사용할 수 있는 배치 관리자로서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배치 관리자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해봅시다. 임포트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굳이 stepBound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크기나 위치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저 버튼 객체를 만들어서 프레임에 추가해주는 작업만으로도 이 배치 관리자가 이 버튼들을 어디에 얼마의 크기로 배치할 것인가를 지정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면 자, 어떻게 됐어요? 현재 5개의 버튼이 배치가 되어졌고 플로우 레이아웃의 특성상 상단 중앙부터 배치를 해나가되, 자, 현재 키워볼까요? 프레임의 크기가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가운데 정렬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만 한 줄의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표시되어질 만큼의 충분한 폭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표시되어지지 못하는 내용들은 다음 줄로 내려가서 역시 중앙 정렬되어서 출력되어진다라는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배치보다는 수평적인 배치에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특히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표시할 충분한 너비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정렬 상태가 쉽게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컴포넌트의 크기는 그 내용물, 즉 버튼 입장에서 보면 이 레이블을 표시하기에 적절한 크기만큼의 크기로 설정이 되어진다라는 점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옆으로 이어서 나열식으로 배치하는 일을 수행을 하되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플로우 레이아웃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생성자의 인수로 플로우 레이아웃 left 써볼까요? 왼쪽 정렬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인수를 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현재 프레임의 크기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왼쪽에 치우친 형태로 배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첫 번째 줄에 모두 다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 줄로 내려간 것 역시 왼쪽 기반으로 정렬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right라고 쓰면 오른쪽 정렬이 되어지겠죠. 자, 다음 정렬 방법으로는 그리드 레이아웃의 정렬 방법을 갖도록 해볼 거예요. 역시 임포트 해볼 것인데, 자, 이 그리드 레이아웃은 모눈종이 형태로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격자로 나눌 행과 열의 값들을 각각 지정해주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3,2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주면 현재 3줄에 걸쳐서 출력하되 한 줄당 2개씩 출력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자, 모자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3줄에 출력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컬럼의 값을 0으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시
세 줄에 출력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로우 값이 지정이 되어지면 컬럼 값은 무시되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로우 값을 0으로 둔다라고 하고 컬럼 값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지정하게 되어지면 자, 이제는 2개씩 출력해라, 몇 줄이 됐던 간에 2개씩 출력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자, 하나 더 늘려볼게요. 3이라고 해주게 되면 이제는 몇 줄이 됐던 한 줄에 3개씩 출력해라 라는 표현이 되어져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배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컴포넌트들이 쭉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행의 개수를 제한할 것인지 혹은 열의 개수를 제한할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양새로 배치가 되어진다라는 것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더 레이아웃이라는 배치 관리자를 통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게 되면 예상과 다르게 버튼이 5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추가한 5번이라는 버튼만 추가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왜 이런가 생각을 해보면 보더 레이아웃은 화면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놓고 각 영역에 하나의 컴포넌트만 부착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컴포넌트를 부착하는 순간에 어디에 부착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정할 값이 생략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센터 영역에 부착이 되어져요. 따라서 여기 5개의 버튼은 모두 다 센터 영역에 부착되어진 것인데 한 영역에 하나의 컴포넌트만 유지할 수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부착되어진 컴포넌트만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보더 레이아웃의 배치 관리자를 갖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컴포넌트 객체를 컨테이너에 부착할 당시에 두 번째 인수로 현재 어느 방향에 부착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반복문을 통해 처리하기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이렇게 5개의 방향을 통해서 5개의 버튼을 생성을 해서 부착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주면 항상 프레임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센터 영역이 가장 넓게 차지되어진다 라는 점 살펴보고 센터를 기준으로 양 모서리 부분에 약간 부분의 공간들이 할당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보더 레이아웃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 가장 넓게 할당되어질 부분을 센터에다 두고 센터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 노스 영역에 아래쪽에 있으면 사우스 영역에 부착하는 방식을 취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이 경우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센터 영역은 굳이 우리가 센터를 기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요, 특히 프레임 객체에 대해서는 기본 배치 관리자가 보더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set layout에서 배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보더 레이아웃 방법으로 배치가 되어진다 라는 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add 시에 방향을 지정하는 것은 배치 관리자가 보더 레이아웃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배치 관리자를 사용했을 때에는 이 두 번째 인수는 다 무시되어진다 라는 점도 착오 없기 바랍니다. 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푸시 버튼은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J버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면 될 것이고 하나의 사용자 입력 상자는 JTextField라는 클래스 객체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단순 문자열을 나타내 줄 수 있는 Hello World라고 기술한 부분은 JLabel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버튼과 마찬가지로 JLabel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하나의 문자열을 인수로 받아서 내가 표시할 문자열을 나타내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필드와 버튼 그리고 레이블을 통해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앞서서 살펴봤던 어떤 배치 관리자를 사용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기는 하는데 일단 현재 프로그램의 프레임의 크기를 늘려본다 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늘어나요? 항상 텍스트 필드 부분이 중점적으로 늘어나면서 모서리 부분에 버튼과 레이블이 포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화면을 비균등 분할하는 방법인 보더 레이아웃이라는 배치 관리자를 사용을 하되 중점적으로 넓어지는 부분들을 보더 레이아웃의 센터 부분에 두고
센터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것을 사우스 영역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스트 영역에 각각 배치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크기의 프레임의 크기와 위치 지정해주고 나서는 다음과 같이 화면 구성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역시 텍스트 필드와 버튼 그리고 레이블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프레임의 크기를 쭉 늘렸을 때 텍스트 필드가 어차피 한 줄로 된 입력 상자이니까 그것이 커지거나 혹은 버튼의 크기가 같이 프레임의 크기에 따라서 따라 커지지 않도록 고정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이 구성에서는 내가 프레임의 크기를 아무리 변경한다 하더라도 텍스트 필드와 버튼의 크기가 바뀌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의 크기만큼 유지한 채로 그저 프레임의 크기가 늘어남에 따라 이 공간만 여백이 추가되어지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보더 레이아웃과 그리드 레이아웃은 지정된 영역을 꽉 채운다라고 했었죠. 다만 플로우 레이아웃에 한해서만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자기 내용물을 표현할 수 있는 크기만큼만 할당이 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하나의 텍스트 필드와 버튼이 자기가 필요한 크기만큼만 할당되어지되 옆으로 나열식으로 배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플로우 레이아웃을 갖는 배치 관리자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해가 되겠죠. 헬로 월드라는 레이블은 확인이라는 버튼 옆쪽에 붙은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배치가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뚝 떨어져서 아래쪽에 배치되어져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 내부에 서로 다르게 배치되어지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혼합되어져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의 배치 관리자만으로는 배치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특히 이 경우에 보면 텍스트 필드와 버튼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는 프레임의 크기가 늘어남에 따라 그 영역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반해서 헬로 월드라는 부분은 제일 화면 아래쪽에 부착되어져 있는, 즉 이 영역보다 아래쪽에 부착되어져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추해서 생각해 보기를 위아래 배치를 하되 화면의 크기가 비균등 분할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센터, 여기가 사우스 영역을 갖고 있는 보더 레이아웃에 갖는 프레임에 부착해주면 되되, 좀 전에 봤던 이곳의 예제와 달리 텍스트 필드와 버튼을 플로우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컨테이너에 부착해서 여기다가 부착해주는 좀 이런 계층적인 구성들이 필요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컴포넌트들을 화면에 배치하고자 했을 때 서로 다른 배치 관리자를 사용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기 위해 연관되어진 배치 관리자들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JPanel이라는 클래스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차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프레임에 비유를 해볼 수 있고, 상에 올려놓을 각각의 음식 그릇들을 컴포넌트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그릇들을 쟁반에 담아서 상 위에 배치하면 좀 더 쉽게 배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쟁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JPanel 클래스인 것이고, 쟁반은 계층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릇들이 올려져 있는 작은 쟁반들을 더 큰 쟁반 위에 한꺼번에 올려놔서 여러 개의 작은 쟁반들을 한 번에 이동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이 JPanel이라는 클래스의 기본 배치 관리자는 플로우 레이아웃인데, 만약에 다른 배치 관리자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프레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et layout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플로우 레이아웃이 아닌 배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플로우 레이아웃이다 하더라도 정렬 방법을 다르게 하는 플로우 레이아웃을 갖는 배치 관리자로 설정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JPanel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의 인수로 배치 관리자를 지정을 해주면 별도로 set layou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배치 관리자를 기본으로 갖는 그런 패널 객체가 생성되어진다라는 특징도 살펴봐두기 바랍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의 인수로 배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없지만, 패널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의 인수로 배치 관리자 객체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화면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가 보면, 텍스트 필드와 버튼이 가로 방향으로, 즉
왼쪽 정렬하는 플로우 레이아웃을 갖는 컨테이너에 부착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30번째 줄에 왼쪽 정렬을 하는 플로우 레이아웃 배치 관리자와 연관되어진 패널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 패널 객체에 텍스트 필드와 버튼을 부착해주게 된 것이에요. 자, 좀 더 가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패널의 배경색을 주황색으로 설정을 해보면 거기를 눌렀을 때 이 주황색 부분이 이 패널에 대한 영역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다만 레이블은 이 패널이 부착되어지는 이 주황색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아래쪽 부분에 배치되어지되 주황색 영역과 다른 크기를 갖고 있잖아요. 위아래, 즉 수직적인 방향으로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번 학기 우리 강의에서는 그리드 레이아웃과 보더 레이아웃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되되 두 영역의 크기가 서로 비균등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보더 레이아웃 사용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크기가 늘어났을 때 늘어날 필요가 있는 영역을 센터에다 두고 그 센터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부분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위치 값을 설정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입장에서 보면 센터 영역의 패널을 그리고 사우스 영역의 레이블 객체를 배치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보더 레이아웃이나 그리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각 영역에 하나의 컴포넌트밖에 부착할 수 없지만 패널 역시 하나의 컨테이너 컴포넌트로서 특정 영역에 부착되어질 수 있고 그 패널 안에 여러 개의 요소들을 부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복잡한 화면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패널과 같은 컨테이너 객체를 계층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걸 프로그램 코드로 구현한다라는 것이 다소 좀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 염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소 명확하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분들을 함수화해서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build GUI라는 함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작성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create input panel이라는 메서드를 두되 이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패널을 메서드의 반환 값으로 반환해 주도록 함수를 구성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작성했던 텍스트 필드와 그 텍스트 필드를 포함하고 있는 패널을 함수에 옮길 수 있을 것이고, 자, 기존의 build GUI에서는 현재 프레임의 센터 영역에다가는 create input panel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반환되어진 패널을 부착하고 사우스 영역에는 단순한 하나의 컴포넌트를 부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create input panel이라는 메서드 안에서는 적절한 패널 안에다가 컴포넌트들을 그 자신의 배치 방법에 따라 부착을 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패널 객체를 반환해주는 방법으로 구성을 해주게 되어지면 각각의 메서드마다 하나의 패널씩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어서 다소 복잡한 구성이나 혹은 계층적인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손쉽게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또 수정하기 용이한 구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크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작은 덩어리에 단일 책임을 갖고 있는 메서드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는 방법들을 적용을 하면 수월하게 문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배치 관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 배치 관리자의 특징과 더불어서 패널을 이용해서 계층적인 형태로 좀 더 복잡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